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4명의 남녀가 얽힌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두 커플이 운명처럼 만나 점차 선을 넘나드는 묘한 긴장감 속에 빠져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아내 정혜진 38과 결혼한 지는 벌써 12년이 넘었네요. 서로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 우리 부부는 아슬아슬하게 권태기를 의심할 정도로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딘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들더군요. 저와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부부 동반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주말 시간도 활용할 겸 좀 더 특별한 취미를 찾고자 동호회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소규모 크루즈 동호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적한 항구 도시에서 소규모 요트를 빌려 여러 커플이 주말마다 함께 즐기는 모임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도 괜찮아 보인다며 호기심을 보이길래 우리는 그 동호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여러 커플이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민우 42, 아내는 한유나 35점. 두 사람 모두 스스럼없이 다른 커플에게 말을 건네며 친화력을 뽐냈고 옷차림이나 대화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어딘가 자유롭고 대담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내 혜진도 처음엔 저 사람들 좀 화끈한 스타일이네라며 웃었고 저는 그들을 보며 이 동호회가 꽤나 흥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루즈라기보다는 작은 요트에 올라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동안 저와 혜진은 민우유나 부부와 몇 마디 주고받으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농담도 잘했으며 유나 씨는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때때로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가 묘한 임팩트를 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날 뒤풀이 술자리에선 4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짝 아슬아슬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으면서 부부끼리 이렇게 함께하면 가끔은 자극이 없어도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던지더군요. 그러자 혜진이 머뭇거리며 사실 저희는 최근에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동호회도 찾아보게 됐어요 라고 털어놓았고 유나 씨는 흥미롭다는 듯 권태 같은 건 없으세요? 보통 결혼 10년 넘으면 다들 좀 그렇다던데라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권태감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라고 답하게 됐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대화가 오갔지만 당신은 그냥 흔한 부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 정도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투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제스처가 깔려있다는 걸 저는 약간이나마 느꼈습니다. 혜진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우 씨랑 유나 씨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아? 보통 커플들은 잘 안 하는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하던데라고 말했는데 저 역시 동의했죠. 그 뒤로 저희는 주말마다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민우 유나 부부와 한 번쯤 따로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결혼 생활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내 혜진에게서도 종종 민우 씨랑 유나 씨, 재밌는 사람들이네. 같이 밥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4사람이 따로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기울이는데 민우 씨가 사실 저희 부부는 늘 뭔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유나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오빠가 워낙 개방적인 편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커플 많지 않죠? 라고 대놓고 자문했습니다. 혜진이 어떤 면에서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민우 씨는 웃으며 여러모로요. 부부끼리도 서늘하게 선을 그어두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건 즐겨보자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저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러모로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궁금했지만 구체적으로 묻진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혜진이 살짝 제게 속삭이듯 혹시 저 사람들 스와핑 같은 것도 생각하나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했을 때 제 심장은 괜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걸 노리고 우리한테 접근한 건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게 사실이라면 어떨까 같은 호기심이 섞여드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고 저나 아내나 뭔가 알 수 없는 동조가 일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민우 씨가 우리끼리 주말에 여행이나 갈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 근처 펜션을 빌릴 건데 같이 바람 쐬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죠. 혜진도 좋네요. 요즘 딱 그런 데 가고 싶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모든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었고 간단히 술자리를 차렸습니다. 민우 씨는 오늘 마음껏 즐겨보죠. 와인도 있고 위스키도 좀 사왔는데라며 웃었고 유나 씨도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역시 술이 최고의 촉매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지만 이미 의중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이 모임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자 민우 씨가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게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게임이라는 말에 저는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민우 씨와 유나 씨가 벌칙으로 서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끼리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거나 자리를 바꿔 앉는다거나 같은 얘기를 매우 태연하게 꺼내는 겁니다. 아내 혜진도 그 말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그래도 재밌겠다라며 낄낄 웃으며 동의했죠. 저 또한 뭐 게임이니까 괜찮겠죠라며 동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임은 처음엔 그저 어깨동무 정도의 가벼운 벌칙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벌칙 걸린 사람은 서로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10초간 포옹하기 같은 식이 되자 저는 진짜로 온몸이 긴장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혜진과 민우가 포옹에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서로 웃었고 유나와 제가 가볍게 포옹했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괜찮아. 자연스러운 스킨십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굴러갔습니다.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자 결국 민우 씨가 장난스럽게 스와핑이라는 말을 슬쩍 꺼냈습니다. 이렇게 벌칙으로 포옹이나 볼에 입 맞추기까지 했는데 혹시 더 과감하게 즐겨볼 생각 없나요? 라는 식이었죠. 아내 혜진은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진 않고 유나 씨 쪽을 쳐다봤습니다. 유나 씨도 대놓고 정말 그 정도까지 가도 돼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나쁘지 않을지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이 사태가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굳고 마음 한구석에선 정말로 저질러 볼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우리가 얻게 될 스릴은 어마어마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날 밤 우리가 완전히 선을 넘게 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큰 욕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은 온통 묘한 상상과 불안으로 뒤엉켰다. 스와핑이라는 금기된 소재가 우리 네 사람 사이에서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만남에서는 그저 은근한 시선, 교환이나 농담으로 끝났지만 두 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가 있었다. 아내 혜진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듯 보였고 최민우와 한유나 부부 또한 우리 부부의 반응을 탐색하며 조금씩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민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저희가 근교에 펜션을 하나 빌렸는데 주말에 같이 가보실래요? 라고 제안했다. 혜진이 내 눈치를 살폈지만 나는 이미 호기심과 욕망에 몸이 달아 있었다. 결국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들과의 펜션 여행을 결정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스릴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도 떨쳐지지 않았다. 출발 당일 우리는 민우 부부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일부러 들뜨지 않으려 애썼지만 차 안에서는 각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우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가서 제대로 바비큐, 파티나 하면서 쉬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고 유나가 맞아요. 밤에는 와인도 좀 마시고 다 같이 게임 같은 것도 해봐요라고 거들었다.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지 이미 짐작이 가는 듯했다. 펜션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잠시 주변을 산책했다. 민우는 내 옆에서 솔직히 우리 넷 좀 특별한 인연 같지 않나요? 보통 부부끼리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긴 쉽지 않은데라며 껄껄 웃었다. 나는 그 말에 맞장구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우린 이미 너무 빠르게 친밀해졌지라고 생각했다. 혜진과 유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둘 다 평소보다 훨씬 발그스름해 보였다. 유나가 가끔 혜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농담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혜진이 그런 유나를 보며 익숙지 않은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바비큐 그릴 주위에 둘러앉았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농담의 수위가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지난번처럼 단순히 놀다가 가기엔 아쉬운데 오늘은 좀 더 대담하게 놀아볼까요? 라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민망해하며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노골적인 거부의 표현은 없었다. 유나는 웃으며 아예 대놓고 말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민우를 떠봤고 민우는 하하 아직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넘어갔다.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겨 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다. 테이블에 와인병이 몇 개 펼쳐지고 잔이 돌자 네 사람 모두 취기가 조금씩 올라왔다. 혜진이 이러다 또 이상한 게임 하는 거 아니죠? 라고 농담을 던졌고 민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한 게임이라니 재밌는 게임이겠죠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유나는 전 뭐든 환영이에요. 어차피 우리끼리잖아요 라고 덧붙였고 나는 괜히 목이 타는 것 같아 와인을 들이켰다. 민우가 먼저 제안한 건 카드 게임이었다. 사소한 벌칙을 걸고 카드로 승부를 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그 벌칙이 전혀 사소하지 않았다는 거다. 초반에는 패배한 사람이 5분간 심부름하기 같은 가벼운 벌칙이었지만 곧 민우가 좀 더 자극적인 걸 해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벌칙은 지목된 두 사람이 10초간 손을 잡고 서로 눈 바라보기 같은 식으로 시작됐지만 갈수록 수위가 올라갔다. 유나가 이번엔 아예 포옹 5초로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땐 혜진도 별다른 거부 없이 동의했다. 네 사람 모두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드디어 벌칙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걸린 건 혜진과 민우였다. 혜진이 머뭇거리면서 민우와 포옹을 했는데 둘 다 겉으론 웃으면서도 눈이 마주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유나는 그런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다. 두 번째 벌칙은 나와 유나가 지목됐는데 유나는 아예 볼키스 벌칙 어떠세요? 라고 대담하게 말했고 혜진이 그건 좀 하다 말았지만 민우가 게임이니까요. 한번 해보죠 라며 웃었다. 결국 유나와 내가 볼을 살짝 깨는 순간 나는 이거 진짜 스와핑 직전의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 혜진의 표정을 살폈지만 예상외로 크게 불쾌해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민망해하면서도 어쩌면 나 역시 그녀가 민우와 같은 스킨십을 하면 어떨지 궁금해하는 감정이 들었다. 이것이 스와핑의 묘미라는 건가? 질투와 쾌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다. 벌칙이 더 격해질 듯하자 민우가 얘들아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말고 아예 한 방에 가자라고 선언했다. 순간 혜진이 한 방에? 그게 무슨 뜻이라 되물었고 유나가 희죽 웃으며 그냥 우리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짧게라도라고
사실상 스와핑을 거의 공식화하는 말을 꺼냈다. 나도, 혜진도 숨을 멈췄고, 민우가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도 무르익었잖아요.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하자. 눈을 어디 둘지 몰랐다. 결론적으로 네 사람 모두 안전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 혜진이 조심스레 우리가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후회하진 않을까요? 라고 중얼거리듯 말했고, 유나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 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나를 바라보았고 나 역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내 욕망 또한 궁금증과 스릴을 넘어섰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밤은 깊어갔고 결국 내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혹시 누군가 마지막에라도 우리 이러면 안 돼요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민우가 먼저 그럼 혹시 서로 바꿔서 방에 들어가 보죠 라고 말했고 혜진은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유나는 맞고 틀리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라고 웃었고 민우도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끼리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아내 혜진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진짜 괜찮겠어? 혜진은 눈을 꼭 감았다 뜨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아이들은? 우리 결혼 생활은?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린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걱정을 애써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 내 사람은 방을 짝을 바꿔 들어가게 됐다. 내가 유나와 함께 문을 닫는 순간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다. 유나도 긴장했는지 숨이 가빴지만 그녀는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우리 별짓 다 하네요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스와핑이라는 금기된 현장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내 사람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느 쪽은 만족한 듯 했지만 또 다른 쪽은 머리가 복잡해 보였다. 아내 혜진은 민우와 방을 나서면서 내 시선을 피하려 했고 유나는 아침 식사 준비를 어색하게 돕는 척했지만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네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후폭풍이 어떻게 닥칠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짜로 큰일 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즐거움과 스릴, 욕망이 채워진 듯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다. 혜진과 나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와 민우는 그대로 펜션에 남았다 했지만 그들도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린 어떤 결말로 치달을까? 후회와 흥분이 뒤섞인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 그 후로 일주일 가까이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과 잔상이 남았고 아내 혜진 역시 평소와 달리 말을 줄인 채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감히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민우와 유나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끼리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우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혁 씨, 다들 잘 지내시죠? 우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없던 일로 덮기엔 다들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 저는 결국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오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혜진에게 슬쩍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어쩌면 마음 정리가 필요할지도 몰라. 주말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였는데 지난번처럼 펜션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비교적 공공장소라서인지
다들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잠시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다가 드디어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 좀 힘들었죠? 사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에 조금 멍했어요. 유나도 민우 쪽을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후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고 나서 여러 감정이 올라와서 괴로웠어요. 아내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요. 이상하게 그날 밤이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도 들고 진혁 씨랑도 제대로 대화 못 해봤고 그 말에 제가 혜진의 손을 살짝 잡았지만 혜진은 힘을 빼고 손을 잡히는 듯 잡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우가 저와 혜진을 번갈아 보며 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묻길래 저는 한참을 망설였다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스릴도 있고 자극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혜진도 저도 말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자책한 것 같아요.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선 솔직히 말해 만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계속될 수는 없겠다는 느낌도 받았죠. 만약 또 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네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지난밤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스와핑이라는 위험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해방감과 흥분을 줬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죄책감을 안겼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었죠. 민우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고 말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또 한 번 스와핑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것을 유나가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민우 씨, 또 시도하고 싶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자 그건 좀이라며 힘겹게 웃었고 유나는 난 솔직히 이번에 한 번으로 충분해. 또 하면 우린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욕심이었나 보네. 그냥 그날 밤의 열기가 떠나질 않아서 유나가 남편에게 당신도 참 욕심은 많지 라며 쓴웃음을 지었고 혜진과 나는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속을 달랬습니다. 만약 민우와 유나가 똑같이 이걸 더 이어가자고 합심했다면 아마 우리 부부는 더 큰 혼란에 휩싸였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사람 모두 가슴속에 뒤엉킨 감정들은 많았지만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저와 혜진은 가정을 깨부수고 싶지 않았고 유나도 반복되는 스와핑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며 민우는 아쉬움을 토로하긴 해도 이런 상황에서 홀로 강행할 순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는 이런 제안을 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네 사람 모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뒤에도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이미 한번 넘어버린 선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민우와 유나는 계속 우리와 만나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혜진과 저는 예전처럼 지내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지 않았죠. 실제로 그날 자리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아내 혜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난 왜 이렇게 허무하지? 우리 너무 멍청한 짓을 한 거 아닐까? 저는 혜진을 안으며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 활동에 참석해야 했지만 아내 혜진이 가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 빠지자고 했죠. 그러나 민우와 유나는 아무 일 없는 듯 동호회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우리 자리를 빼고 둘이 또 다른 커플을 유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런 생각까지 해야 하나? 별의별 의문이 떠올랐지만 결국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아내 혜진과 저는 한동안 대화가 줄었어요. 서로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굳이 언성을 높여 다투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냉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혜진이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일 쉽게 덮으려고만 했지. 솔직한 심정은 안 털어놨잖아. 난 사실 그날 밤 조금은 충격받았지만 조금은 흥분되고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야. 이걸 어떡하면 좋지? 나도 그녀의 고백에 놀랐지만 사실 내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게 단순히 후회만 남긴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그날을 떠올리면 묘하게 다시 보고 싶은 기분까지 드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 두 사람 모두 감당하지 못할 감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부부끼리 솔직히 이야기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민우와 유나 부부와도 거리를 두기로 했죠. 다행히 그들 역시 우린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는지 이후로는 별도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동호회에서도 가끔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는데 그럴 때면 서로 쓴웃음을 짓고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나서야 혜진과 저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스와핑 사건이 가져다준 아찔한 흥분과 혼란은 마치 폭풍처럼 지나간 뒤 자욱한 후유증을 남기고 갔지요. 우리는 서로 한동안은 예민했지만 점차 이제 그런 짓은 다시 하지 말자. 우린 그걸 견딜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도 가끔은 그날 밤의 스릴이 떠오릅니다. 혜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 뻔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처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멈춘 게 다행일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 부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민우와 유나 역시 각자의 길을 가는 듯 보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낄 때 스와핑 같은 파격적 선택이 결코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께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은 자극이나 스릴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후폭풍과 죄책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디 저희처럼 위험한 불장난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사연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쓰는 저 역시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만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 혹은 대리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썰라디오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